이어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 현액은 7,344억 2,625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3%인 6,919억 8,589만 원, 2월액은 3.2%인 241억 6,662만 원, 집행 잔액은 3.7%인 272억 7,37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742억 3,008만 원으로 지출액 581억 5,213만 원, 2월액 20억 5,421만 원, 집행 잔액은 140억 2,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복지타운 관리는 팽성 복지타운 주차장 잔해지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소요되어 3,301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7,335가구 지원을 위하여 47억 2,6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7,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원심창 의사 전시관 설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있는 원심창 의사의 유물 인도 지연에 따라 공사비 9,820만 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접수 기능 구축 지원으로 인한 일정의 지원으로 19억 2,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919억 6,395만 원으로 지출액은 915억 1,5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15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6개 사업단에 77억 6,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975가구에 452억 7,6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9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14,624가구에 66억 4,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2,915억 4,12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32억 7,676만 원이며 2월액은 138억 9,751만 원, 집행 잔액은 43억 6,694만 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노인 상담센터 지원 사업은 운영 중 상담사 퇴사에 따른 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인건비 잔액 6,8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44개소 노인 요양시설의 산소 발생기 공동 구매에 따른 단가 절감으로 집행잔액 4,2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실시 설계 용역 등 기타 용역비 준공금에 3억 2,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이후 진행될 공사비 94억 4,03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을 위해 34억 5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관급자재 10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 보육과 예산 현액은 1,934억 2,6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846억 8,105만 원, 2월액은 40억 9,744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4,822만 원입니다. 21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23년 개원 예정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사업비 26억 1,574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은 동일 부진에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예절교육관, 배다리 도서관과 팽성도서관과 한옥 양식으로 통일하여 추진함에 따라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하여 11억 7,3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코로나19 등으로 건강검진 미실시자가 많아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입소자 중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3,5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 현액은 729억 5,491만 원으로 지출액은 685억 6,253만 원, 2월액은 11억 8,076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1,160만 원입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 관리사업은 신장일동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선공사에 하자 발생을 고려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1억 6,052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사업은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 공공 건축물 각종 인증 용역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용역 기간 및 추진 계획에 따라 설계비 10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신규 센터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1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4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 대상 감소로 집행잔액 5억 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73쪽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29억 6,969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048만 원, 2월액은 3,91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11만 원입니다. 28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건립 규모 확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건축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용역비 3,91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배다리 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 도서관 예산 현액은 118억 1,52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4,844만 원, 2월액은 9억 9,7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19만 원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 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예정으로 3,066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건축 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 공모 대응에 따라 건축 기획 용역을 일시 정지하여 2,67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 2,024만 원, 토지 매매 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82억 3,6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4,01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억 2,444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868만 원이고 2월액은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76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시립 안중도서관 기능 보강 및 재배치는 2022년 사회 추경 반영한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액은 52억 314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9,58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3만 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6억 6,1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구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식사가 아주 맛이 없었나 봅니다. 아까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걸 봤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산을 하다 보면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한두 과에 미수납액이나 아니 불납 처리한 금액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서마다 이제 특이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뭐 그 부분은 좀 논의가 되셨습니까? 네, 의원님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부진한 지표도 있었고 그런 실적에 따라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저희가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배다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성과 지표가 관행적으로 그냥 쭉 성과 지표는 3개가 해서 올라오는데 달성 지표는 2개입니다. 근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결산액을 쭉 보면 굉장히 증감된 부분도 많은데 어느 특정 비용에 의해서 증감된 비율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과 지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올해만큼은 이 사업은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결과를 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올해 안에는 확실히 해내겠다는 의지가 담아져 있는 게 성과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결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들 갖고 계시죠? 결산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지금 징수 결정액이 2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액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9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제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이제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여기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851억 정도가 되고 예산 현액도 똑같이 잡으셨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860억 정도가 잡히셨는데 실제 이제 수납액은 859억 정도가 그 수납이 됐고 불납 결손액이 1,2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2,3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 가지급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급에 대한 한수금인데요. 지금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지급
수급에 대한 가 지급에 대한 환수를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바로 뭐 탈피를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나아지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환수를 받을 때 가 지급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수 금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결손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사망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급액이 394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액이. 예. 그런데 임시적 세외 수입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걸로 인해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 이렇게 많이 징수 결정이 되고 됐는지 좀 사회복지과라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시적 세외 수입이 치고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환급액이 지금 6억이 넘습니다. 네. 보조금이 지금 많은 부서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제 수납액에서는 뭐 그닥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68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은 지금 기금도 여기 부서 거죠? 예탁금이 지금 1억입니다. 네. 예탁금 이거 지금 변경 금액 해가지고 내시 변경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냈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이나 사업비들이 이제 운영비나 그런 것들이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변경 승인을 해드린 거거든요. 변경 내용이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비율이 좀 높습니까? 아무래도 매년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그런 비율이 매년 조금씩 그러니까 있는 거죠? 사업비랑 운영비를 하다 보면 사업에 따른 게 사업을 저희가 이제 1년에 뭐 2개소를 사업을 뭐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또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측이 이제 워낙은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하고 하면 그대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LX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제 기부를 주세요. 장소를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부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예측이 이제 좀 사업을 어렵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금 운영 변경 내용을 쭉 보니까 사유가 지금 일반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 변경에 따른 예치금 변동인데 예탁금 이자 수입이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자 그 부분이 이제 요즘 최근에 이자 변동률이 좀 많아서 그 부분들이 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상향을 해서 이자 수입이 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0.1%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내시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치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이자가 늘은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인 건데 예치금 변경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지금 14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지금 미수납액이 3억이 넘습니다. 불납 결성액도 여기는 이제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납 결성액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데 미수납액이 여기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이제 미수납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갖고 그 과태료를 매기는데 네. 그 차량 소유주들이 이제 차량 주정차 위반과 마찬가지로 이게 수납이 어려워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면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이게 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연도에 수납이 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게 결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게 돼서 행정을 압류까지 들어가는 비율이 그건 뭐 30% 우리가 이제 체납률이 한 21% 정도 되니까 매년 21.분청관이 21.3%고 전체 평택시 전체적으로는 26.4%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 해결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방법은 뭘 찾고를 계십니까? 이제 압류는 이제 시스템에서 압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과태료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압류 외에는 별도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차후에도 받을 수 있게 한번 더 심층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못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불납 결손 처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가 이제 곤란한 경우가 이제 불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폐차할 때 이제 다 받긴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불납이 되는 겁니다. 결손 처리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이 우리 평택시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감사나 어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정말 행정적으로 끝까지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이 금액이 많은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과태료 지금 기타 과태료 있는 부분이 다 그게 똑같은 그 항목이에요? 내용입니다. 다 관연도하고 이제 현년도고 네. 그 하단의 기타 과태료는 현년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조금, 금액이 같아요. 지난 거하고 이렇게 보면 관연도는 이제 미수납액이 한 3억 2천이 되는 네네. 거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는 8,600. 8,600이 되고 이제 네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하면 지금 미수납액이 4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 보유가는 불납 결손액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미수납액도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정도가 되고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7,4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지난 연도하고 보면 그렇게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도 3,46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이제 합계를 낸 금액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미수납액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그것도 이게 그 아동 수당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아동 수당을 받다가 해외 출국한 경우에 3개월 이후가 되면은 자격이 중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자료가 시스템상에 바로바로 넘어오기까지 넘어와서 기간이 걸려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중간에 그 뜨면 이제 그 아동들이 입국을 하면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동료를 내라고 이제 부과를 해도 이제 납부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그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걸 차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건 80만 원 같은 경우에 차감이 된 상황인데 이 정리가 안 돼서 그거는 추후로 정리 다시 하겠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재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임시적 세외 수입을 보면은요. 예산액의 예산 현액이 5,926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징수 결정액이 1억 5,600입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 현액은 지금 현재 한도액인데 징수 결정액이 그거의 3배입니다. 죄송한데 그것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 확인 다시 해서 별도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환급액이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사료거든요. 강사료가 네. 어떻게 해서 환급이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지는 하고 계셔요? 아니면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전기세거든요. 그 이제 평생학습센터에 이제 입주된 그 뭐 청소년 문화재인가 세 군데에서 전기세가 좀 아직 그 완납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왜 완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데서 지금 이거를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그 집행을 하고요. 네. 후에 이제 후납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아직 그 납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2년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안 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해결을 좀 하십시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작성 기준 때문에 그때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완납은 된 상태입니까? 예예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22년도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예. 17만 원 돈인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 예, 죄송합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도 여기는 예산액이 579만 6천 원, 예산 현액도 579만 6천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이 넘어요. 여기도 대부분 지금 우리 그 복지국이 전체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에 결산 심사 끝나고 나시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산을 낼 때 이제 수입하고 그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 세입이 더 실제 수납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이 다 그래요. 적게는 이게 이제 저희들도 자료를 보다 보면은 그 저희들이 이 정도 선까지는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2배, 3배씩 하는 거는 정말 상황 파악을 전혀 안 되시고 세외 수입을 잡으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달이 도서관 보겠습니다. 배달이 도서관 같은 경우엔 미수납액이 어떤 경우에 지금 발생을 하십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발생을 하셨는데 두 건인데요. 네. 그 저희 도서관 안에 와 있는 카페에 기타 수입이죠. 예, 공공요금 2건은 12월 말 기준으로 미수납이었는데 1월 6일자로 네. 예, 완납을 한 상황이고요. 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거는요? 예,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도서 변상금 4건 82,000원이 있는데요. 저희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전화나 뭐 우편을 보내고 있는 중으로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네. 공공으로 쓰는 시민들이 쓰는 공간에서 어떤 뭐 도서 반납이나 아니면 대여한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그거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경상적 세외 수입을 전체를 보면 예산 현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징수 결정액이 9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지금 징수 결정액이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 추계를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요.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좀 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 검토를 제가 이제 그 차원에서 했는데 좀 이번에는 조금 많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드렸지만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중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이 지금 같아요. 근데 징수 결정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산 현액은 20억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32억 9천이에요. 이거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안중도서관하고 배다리 저서관하고 함께 있었는데 분과되면서 그 배다리 저서관을 전체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이제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갖고 다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배다리 도서관은 예산 현액보다 징수를 적게 하셨고요. 우리 안중도서관은 예산 현액보다 징수액이 한 10억 정도가 더 잡혔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추계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 12억 정도를 더 추계를 하셨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우리 배다리 도서관이랑 좀 같을 것 같고요. 그쵸? 금액은 이제 작은데 이런 부분은 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는 하는데 우선은 저는 전체 그 결산서를 보고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세출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는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산 세입 부분의 준비를 더 좀 치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서관은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배다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겨부세가 내려서 특별 겨부세가 근데 세입을 안 잡고 순세경이 발생하고 12억은 그 저 연도 말에 들어온 게 세입을 잡았어서 다음 연도 2023년도에 잡은 상황이라 12억은 차이가 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중해서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잘못을 인정하고요. 또 추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추경이나 예산의 세입 예산의 반영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또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 저희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질의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항상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이와 과장님들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구 보조금 반납액이 166억으로 좀 프로테이지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2.2% 정도 되는데 그 사유 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하면서 이제 생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국비의 이제 교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2.2%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 반납액이 이제 166억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네,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평택시류에서 곳곳에 쓰일 만한 곳에 적합하게 쓰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150페이지에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정책을 위한 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거나 진행을 못하고 회의를 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1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노인 상담센터에서도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노인 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 수행기관이 남부복지관, 북부부, 서부, 팽성 네 군데 복지관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는 거기 상담센터에 전문 상담인이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열악한 관계로 그 중도 퇴사한다든가 이러면 다시 채용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그게 공백 기간이 되는 겁니다. 주로 상담센터에서 하시는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노인 우울증, 학대, 뭐 성 등 뭐 노인 문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채용의 어려움이 사실은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징수 누락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장사시설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 누락 현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징수 누락이라는 건 징수를 할 수 없어 갖고 누락이 된 게 많아요. 511건이나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묘지가 이제 사용 기간에 따라 묘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지를 사용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제 주소지가 바뀌고 이래 갖고 이제 묘지에 대한 사용료 이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연장에 30년이면 재계약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무지 계약했을 때 있는 분으로 이렇게 납부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고지서를 송달하면 반송이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시기를 일시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설 때나 추석 때 저희가 이제 안내판을 이렇게 성묘객이 오면 이제 납부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한번 뭐 세심하게 한번 해갖고 그 사용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진다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만약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 단서 조항 같은 건 없나요? 뭐 30년 후에 거니까 계약할 때 30년 후를 내다보고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30년 후에 만약에 정말 연고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 이제 무연묘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무연묘 처리할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고급묘지를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해 갖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누락 금액 거의 한 뭐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저 많은 행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뭐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돼 갖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도 그만두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반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든가 아프다든가 뭐 이래 갖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밑에 179호점은 경로당 활성화 산업에서 이제 경로당 회장님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근데 이 경로당 회장님은 정해져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중도에 뭐 이제 회장님 우리가 이제 경로당이 생길 거를 미리 예측해서 조금 더 세웠는데 신규 경로당이 이제 안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회장님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신규가 우리 한 몇 개 정도 들죠? 매년 한 저기 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되면은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매년 한 5개 내를 신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복지국 전체 예산이 한 평택시 몇 프로 좀 40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약 매년 한 37%에서 한 39%, 40% 좀 안 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담당하시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뭐 아동이나 청소년 그런 거는 많이 담당을 하시는데 일단은 모든 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갖고 써줄 수 있고 2월 되는 금액이 집행 반납되는 금액이 없이 좀 철저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앞에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준비되셨어요?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은 이제 뭐 국비가 뭐 많기 때문에 도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보면 한 93% 이상을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사고 2월액으로 이제 13억 5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아동복지과에 보면은 그 1억 8천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사고 이율을 해서 이것이 지금 뭐 놀이터 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고 이율로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네, 신장일 어린이 놀이터 네네. 개보수 공사를 했고요. 그 동절기 때문에 이걸 사고 이월을 했고 올 3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월을 하기 이전에 그 동종기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이거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 계획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시작은 작년 4월부터 네네.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인근 아동 뭐 욕구 조사라든가 어린이집 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실제로 공사는 한 10월 정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네, 이제 잘 이해는 되나 사고 이월이 없이 그 이전에 적시의 그 계획대로 해서 볼 때 그 이월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잘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보면 이제 100세 인생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중단돼서 이제 8,700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요. 왜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100세 인생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사업이 원활치 않았는데 2022년 말에 그 운영하는 분이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3년 추경에도 금년 대산이 다 삭감 요구해서 삭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삭감은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하다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그 퇴사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사업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었고요. 그 인원은 있다가 이제 못했다가 그래서 인건비만 나갔었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
그분들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업 전체가 할 수 없어갖고 금년도에는 아예 폐쇄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됐다는 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경로당이 아마 이제 모일 수 없는 휴관 조치를 내려진 상태였고 이제 그 종사자들끼리의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진행이 더더욱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어렸었고 그랬는데 이제 또한 인력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퇴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되나 이 직원분들이 퇴사하게 되면 더욱더 이 100세 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어르신 분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본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퇴사를 했다 하면은 그 인력 보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22년도 안에는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2021년도에도 이제 인건비만 나갔고 사업은 안 했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몰 사업으로 정리된 건이 되겠습니다. 아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리를 되고 이제 예, 금년부터는 안 하는 사업이 금년부터는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여성복과에 보면 이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이제 국비인데 이것이 이제 1억 이상이 이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불용액이 1억이 남은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 다문화 이 사업이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뭐 언어 지도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 방문교육 서비스 이렇게 해서 한 5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어 지도사의 경우 이제 채용이 어려워서 저는 일을 하다가도 중도 그냥 퇴직하면 이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한 10몇 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 그런 어떤 언어 지도자 채용이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네, 그렇다고 저희도 저 센터랑 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예.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보셔서 그 언어 지도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되어져서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앞으로도 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좀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다문화 가정의 그 지원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퇴소 후에 이제 그 보호 종료 등에 대한 어떤 자립 전착금도 이제 도입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 보호 종결 아동의 예산이 됐을 텐데 그 예산에 맞춰서 도비를 신청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년 그 아동복지법이 22년 6월에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전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가정위탁을 종료하게끔 됐다가 기간이 만 24세까지로 그
가족 위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보호 종료 아동 18세까지 아동 이제 숫자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아동들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세까지에 이제 미리 좀 예상을 하시고 잡았으면은 이런 불황이 나오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작년 세웠으면 6월달에 21년도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위원님. 작년에 개정이 돼서 네네네, 그 사항을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 결식아동 휴일 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아, 네, 이것도 이제 그 휴일급식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그 방학 안에도 이제 학교 안 가는 경우에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휴일급식으로 그 급식비를 지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을 되게 많이 잡으면서 예산도 많이 잡았는데 생각 외로 그 학교를 계속 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로도 코로나가 예측을 계속 해서 학교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좀 예상을 해서 좀 계획을 잡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을 텐데 그 사고 의율액이 한 10억 이상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사고율은 예. 서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이 건립 거의 건립병이 있고 네네네. 그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평택 전문 음압시설 설치하는 게 네네. 올 금년도에 준공해서 집행한 내용 2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저기 평생학습센터장인데요. 아까 그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숫자는 7,700은 수강생 그 포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불응행입니다. 재산자 의원님 그 질의는 다 끝나신 건가요? 어떻게 다 이어서 그냥 할까요? 좀 쉬었다 하실까? 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